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스코프의 경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맞이 시원한 와인 특집이자 몰도바 와인 대탐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여름에는 와인보다는 맥주가 땡기시죠? 하지만 시원하고 깔끔한 와인 맛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여름에 맥주보다는 와인이 땡기실 겁니다. 여름이니까 차갑고 시원한 와인으로 특집 방송을 만들 건데요. 더울 때 마시는 시원한 와인은 몰도바의 와인이 최고입니다. 몰도바 와인에 대해서는 제 예전 영상 핵존맛 가성비 피노누아 8종 추천 리뷰 편에서 살짝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몰도바 특집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 지키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노누아 8종 리뷰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얼른 가서 보고 오시고요. 위에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인 생산 지역에서 몰도바가 어떤 의미가 있나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 와인 중 최고 가성비를 보여주는 지역 중 하나,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는 지역, 특히 피노누아와 섬세한 레드 와인이 많은 지역, 전형적인 서유럽 와인 스타일과 국제적 감성의 와인 메이킹, 초보자는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하는 와인들이 많음. 몰도바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크게 두 가지의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도바 와인이 훌륭하다는 거죠. 와인에 관한 영상을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방송사에서 만든 것과 여행자들이 만든 영상 몇 가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튼 몰도바의 와인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일단 몰도바의 와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만큼은 아시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도바는 대륙성 기후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선선하면서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름이 온화하고 겨울이 크게 춥지 않다고 하죠. 농작물 재배에 아주 유리하며 특히 포도가 잘 자라서 유럽에서는 손꼽히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특히 몰도바는 구소련 체제에서 조지아, 루마니아와 함께 소련 전체의 와인을 공급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와인 수출이 몰도바 전체 수출 규모의 4.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연전선 9.5%, 해바라기씨 7.6%, 밀 5.8% 다음이죠. 그리고 가공이 완료된 식품 중에서는 와인이 단연 탑이에요. 과거에도 소련뿐만 아니라 영국 등 서방 세계에도 수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몰도바 와인은 유럽산 와인 중에서 최고 가성비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에 비해 와인이 우수합니다. 이것은 몰도바의 싼 인건비와 부동산 가격 덕분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류 운송비가 다른 유럽 와인 생산지들에 비해서 훨씬 셉니다. 이 물류 비용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육로를 이용할 수도 없는 데다가 물류 이동 경로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낙후된 물류 인프라와 내륙국이라는 문제로 상당히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원가에 반영되는 거죠. 실제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 와인과 비교했을 때 산지의 현지 가격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물류 운송비가 원가에 반영되는 것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렇다고는 해도 몰도바 와인은 서유럽의 선진 국가들에 비해 가격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습니다. 아울러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친근한 면이 있어요. 몰도바 와인들은 처음 보는 품종이라고 해도 맛을 보면 대체적으로 익숙하실 겁니다. 나름 독창성도 있지만 처음 접했을 때에도 당황스럽거나 이상한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과 함께 아주 약간의 새로운 면이 느껴진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점이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권할 수 있는 와인들이니까요. 몰도바는 정말 끝내주는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피노누아가 아주 좋아요. 전체적으로 몰도바 화이트 와인은 드라이하면서도 신선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발랄하고 밝은 느낌이지만 섬세함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묵직하고 파워풀하거나 탄닌이 찐득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노누아처럼 가볍고 섬세하고 과일향이 풍부한 타입이 몰도바의 강점입니다. 몰도바의 스파클링 와인은
토착 품종으로 만드는 저가형의 산뜻한 것이 있고 샴페인 방식으로 만드는 고가형이 있습니다. 잘 만든 샴페인 방식의 몰도바 스파클링 와인은 본고장의 샴페인을 능가하는 와인도 제법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몰도바의 와이너리는 라다치니입니다. 라다치니는 몰도바 최초의 민간 운영 와이너리입니다. 몰도바는 예전에 공산권 국가였죠. 1000헥타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회사로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2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국제 와인대회에서 100회 이상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라다치니는 특히 국제 품종으로 와인을 잘 만들며 화이트, 로제, 피노누아, 스파클링을 아주 잘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몰도바산 중에서는 가장 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아주 상큼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다치니 와인의 8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극추천 와인 6종에 2종의 레드 와인을 덧붙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다치니 블랑드 카베르네. 와인의 이름이 블랑드 카베르네입니다. 카베르네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라는 뜻이죠. 적포도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저에게 라다치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강하게 어필하게 해준 와인이기도 합니다. 2017년 대전 국제 와인 페스티벌에서 이 와인을 처음 접했는데요. 박람회에 온 라다치니 관계자의 얘기에 의하면 수확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대부분 레드 와인을 만들지만 일부는 이와 같이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다고 하는군요. 제가 직접 마셔본 카베르네 소비뇽의 화이트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카베르네 소비뇽 화이트와 비교를 해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소비뇽 블랑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선하고 상큼하고 생기가 도는 아주 경쾌한 와인이거든요. 가벼우면서도 산도도 제법 있는 편이고 컬러는 거의 투명에 가까운 밝은 레몬색입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소비뇽 블랑과 이 와인은 비슷하면서 좀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소비뇽 블랑은 시트러스 향이라고 해서 구즈베리 향이 강한 반면 그러니까 감귤의 껍질이랄지 레몬, 라임의 껍질에서 나는 그런 향인데요. 이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 100%라서 일반적인 소비뇽 블랑과는 다소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달라요. 마치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베트남 킬러 람로완이 원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I don't know, he looks different 라고 하는 것처럼요. 정확하게는 콕 집어 설명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뭔가 다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점이 이 와인을 매력적이고 특별하게 하는 것이겠죠. 이 와인은 데일리급 와인입니다. 저렴하고 시원시원하게 훌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마트에서 구입한 초밥이나 생선회랑 같이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렴하게 구입한 싸구려 초밥이라고 해도 와인이 맛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전부 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와인 모임 자리에 한 병 들고 나가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카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든 와인,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 와인은 변종이자 하이브리드 품종인 화이트 카베르네나 카베르네 블랑 같은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와인입니다. 라다치니 메를로 로제. 적포도 품종인 메를로로 만든 로제 와인인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컬러는 아주 밝은 핑크빛이지만 마셔보면 로제치고는 생각보다 묵직하고 농밀한 느낌이 드는 와인이에요. 블랑드 카베르네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본격 드라이 와인이지만 바디감이 생각보다 좋고 복숭아, 자두 같은 과일향이 아주 풍부합니다. 약간이지만 달콤하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쌉싸름하고 드라이한 와인이니까 절대 달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밝고 신선하며 과즙미가 팡팡 터지는 그런 와인이에요. 여성 및 초보자들이 드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이 안 맞는 분들이라도 이 와인 드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과즙미가 넘치는 그런 와인이에요. 로제 와인 중에서는 의외로 맛있는 와인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 와인은 상당히 맛나네요. 차갑게 드셔야 맛있으니까 와인셀러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십시오. 세 번째 와인, 라다치니 빈티지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3종. 라다치니의 리저브급인 빈티지 시리즈 3종입니다.
여기서 빈티지 시리즈의 피노누아는 제가 만든 피노누아 8종 추천 리뷰 영상에서도 맨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윗부분 클릭하셔서 얼른 보고 오세요. 빈티지 시리즈 중에서는 단연 피노누아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비해서 이 정도의 피노누아 퀄리티를 가진 와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습니다. 순수하고 섬세한 붉은 과실 캐릭터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투명한 와인이에요. 그러나 빈티지 시리즈 레드와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와인은 메를로라고 하네요. 빈티지 메를로는 붉은 과실량이 많은 타입이지만 일반적인 메를로 와인과는 약간 더 산미가 있고 서늘한 스타일입니다. 좀 더 드라이하고 섬세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미네랄이 느껴집니다. 메를로 애호가라면 한 번쯤 꼭 접해볼 가치가 있는 유니크한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미네랄 캐릭터 때문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메를로라고 맞추기 쉽지 않을 듯해요. 빈티지 카베르네 소비뇽은 서늘한 지역의 카베르네 특성을 갖고 있는 와인입니다. 산미가 제법 있어요. 섬세하고 복합미가 있지만 품종 특유의 야채, 채소향이 있습니다. 검은 과실향에 풀에서 나는 향이 느껴지는 와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의 평가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유튜버 술덕후님이 과거에 이 와인 리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닥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빈티지 카베르네 소비뇽은 서늘한 기후의 카베르네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와인입니다. 게다가 술덕후님이 이 와인 드셨을 당시에는 와인이 다소 어린 상태에서 드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카베르네 소비뇽은 숙성이 느리게 진행되는 품종 특성이 있는데 그 때문에 별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때보다는 더욱 숙성되었고 밸런스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카베르네 소비뇽의 품종적 특성이랄지 단점이랄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와인이니까 와인 공부를 하시는 덕후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할 만하죠. 네 번째, 라다치니 암프레 비오리카 리즐링 샤르도네. 다음은 다시 화이트로 돌아옵니다. 암프레 시리즈의 와인 중 하나입니다. 암프레는 몰도바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의 블렌딩을 한 시리즈로 세 종류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것 하나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비오리카 품종과 리즐링, 샤르도네의 블렌딩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와인은 굉장히 화려한 꽃향기를 보여주는 와인이에요. 마치 게브르츠 트라미네 같은 느낌이지만 그것과는 좀 더 다르게 화려하고 좀 더 복합미가 감도는 와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라다치니는 신선하고 과즙미 뿜뿜에 밝고 화려하고 복합미가 넘치는 와인을 추구하는 와이너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와인이지만 바디감도 제법 느껴지는 와인이고 그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그런 와인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오크통 풍미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이 와인은 오크통 따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동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라다치니 리저브 브룻. 라다치니에서 만드는 리저브급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의외로 라다치니는 생각보다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무려 10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헌데 국내에 소개되는 건 단 2종류뿐이에요. 리저브 브룻은 라다치니가 생산하는 와인 중에 가장 상위급 레인지의 리저브 시리즈의 와인입니다. 샴페인과 동일한 품종의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미니에를 블렌딩하고 있습니다. 샴페인과 동일한 방식의 메소드 트래디셔널 공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메소드 트래디셔널이라는 공법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만든 영상인 앙리 르블랑 블랑 드 블랑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눌러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라벨에는 메소드 상푸누아즈라고 써 있습니다. 트래디셔널과 같은 의미인데요. 원래는 법적으로 이런 표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와인은 이렇게 샹푸누아즈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또는 샹푸누아즈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쌍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만 쓰도록 유럽연합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격 샴페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와인은 병 내 2차 발효 후 효모와 함께 24개월 숙성했습니다. 숙성 후에는 디고르 주몽이라고 해서 효모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전용 코르크 마개와 뮤줄렛이라는 철사 마개를 씌워서 출하하는데 이 와인은 마치 알렘 샴페인처럼 아주 풍부한 이스트향과 아주 곱고 크리미한 버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샴페인이 아니고 알렘 샴페인 같다고 하는 이유는
숙성향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처럼 풍부한 이스트 향을 만끽할 수 있는 샴페인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개인적으로 저렴한 샴페인보다 훨씬 더 샴페인스러운 와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다치니 직원한테 직접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의 샴페인 생산자를 초빙해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법 훌륭한 샴페인을 연상케 하는 와인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랑크리 RM 샴페인 좋아하는 분들은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 리저브 브룻을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니까 이 와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라다치니 베로디 모스카토. 라다치니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모스카토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스카토와 같은 타입의 모스카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유니크하고 괜찮습니다. 보통의 모스카토 다스티는 알코올이 5.5도 정도인데요. 베로디 모스카토는 8%이나 당도는 비슷합니다. 아울러 라벨의 이미지처럼 약간의 박하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다양하고 화려한 꽃향기에 페퍼민트와 야생 허브의 뉘앙스가 와인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이 점이 그럭저럭한 모스카토 다스티들보다 훨씬 더 특별함을 주고 있습니다. 데미소다 애플처럼 달콤하고 청량감이 있으면서도 맛있는 와인이고 알코올도 적당하기 때문에 모스카토 애호가라면 이 와인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층, 특히 여성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탄산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자, 이와 같이 라다치니의 8종 와인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라다치니의 와인은 여름에 마시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중에서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고요. 피노누아도 아직 못 드셔본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와인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구매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글도 꼼꼼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몰도바는 유럽 최빈국이라는 오명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도 매우 힘들게 산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와인만큼은 그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일단 라벨에서부터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맛과 향도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찐득하고 묵직하면서 파워풀한 느낌은 아니지만 상큼하면서 신선하고 과즙미가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익숙하지만 세련되고 매력적인 느낌의 와인들입니다. 몰도바가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와인까지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제적 감각과 매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가격도 상당히 착합니다. 특히 여름이라면 몰도바의 와인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느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름 특집 시원한 와인 첫 번째 기획 몰도바의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여름 특집 시원한 와인 기획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